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오늘은 퇴직자 여러분들에게 그 전원 생활의 허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전원 생활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낭만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서 특히 아마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셨거나 그래서 좀 재산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의외로 전원생활에 대한 낭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그런 낭만들을 가지고서 생각 속에서 살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퇴직 후에 전원 생활을 하려고 준비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오늘 좀 그런 허상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드린 이유들을 한번 몇 가지로 나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간과하고서 그저 낭만적인 생각들 때문에 전원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전원생활 하는 부분들이, 전원주택에 사는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낭만적이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 지질부질한 일상의 어려움들이 다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만 사실은 전원생활, 전원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퇴직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강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편의생활을 전원생활 속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첫째 부분을 얘기한다면 대중교통이 없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삶의 활동 범위를 얼마나 좁게 만드는지 한번 생활해 보시면 알아요. 그 생활해서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삶의 활동 범위가 너무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도시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미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 활동 범위의 넓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좁아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없어서 삶의 활동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의료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생활 하는 데 부분은 아무리 가까운 광주나 서울에 가까운 광주나 아니면 양평이나 이곳도 실질적으로 의료시설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걸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가용이 없을 때는 거의 불편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시설이 없다는 부분들이 그 노년에 전원생활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점점 나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몸에 병원 갈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병원 가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을 가게 된다면 너무도 불편합니다. 바로바로 지근거리에서 사실은 치료를 받고 하더라도 불편한 부분들이 노년 생활 속에 많이 이 몸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제약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 없다는 부분들은 그 편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생활 서비스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랬던 분들은 사실은 집에 가서 콘센트 하나도 제대로 끼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파트 도어라 그거 가는데 한 2시간 동안 헤매다가 알았어요. 근데 저하고 다를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시골에 내려가서 생활 편의시설을 갖다가 목수나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간과하는 문제 하나가 사실은 그 정원 같은 걸 가꾸려고 그러면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풀에 벌레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심지어는 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잡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생활 서비스를 갖다가 누렸던 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런 생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겉으로만 보여준 낭만 때문에 내려가셨던 분들도 사실은 편의시설 생활을 가지고서 해왔던 분들이 이걸 갖다 감당 못해가지고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없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분들, 의료시설이 없다는 부분들, 생활 서비스가 없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측면에서 굉장히 그 제약적인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일단 이런 생활시설 이외에도 그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하나가는 거 이외에 실질적인 생활 이외에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공지암이나 이런 데 가까운 양평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터넷이나 통신 서비스 시설이 제한적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도시 생활하면서 인터넷이나 이 서비스에 대한 것들, 통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편리함을 맛본 사람들은 거기 내려가서 인터넷 안 터지는 것들 중에서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하다 보면 아주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 의외로 지금 여러분들 생활이 유튜브나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 없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불편해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취미활동 부분에서도 대부분 취미활동들이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취미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가 제한적인 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들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충분하게 확보되는데 여기 만약에 전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기가 적합한 취미 활동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취미 활동 중에는 혼자서 활동 취미 활동은 특히 제한적이에요. 뭐 글쓰기니 그림 그리니 이런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사람들이 어울려서 활동 취미 활동들이 많아요. 뭐 가다못해 배드민턴이니 이렇게 해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전원주택이나 이런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취미활동의 모든 범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이 되더라도 배움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늙어도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약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 도시 속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은 뭐 구민회관 같은 데 보면 그 뭐 50+ 생활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들 뭐 나인 댄스니 아니면 수채화니 노래방 노래수 교실이니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거기서 배움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이 생활한다는 것들은 전원생활 속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보다 도시에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자기 취미활동 부분이나 배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 전원생활에 대한 허상을 여러분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전원생활에 대한 허상을 가졌던 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마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란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자연인이란 프로그램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제 자연으로 되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 보면은 사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갈 만한 사연이 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뭐 사업이 많았거나 아니면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 사이에 불행한 비극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도시 생활을 버리고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도시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갈 만한 사연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연인처럼 살고 있다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연은 없이 자기의 낭만을 갖다 취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연도 있지만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다 재주들이 있어요. 다 보면 손재주니 뭐니 요리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낚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나물들을 캘 수 있는 그래서 재주들이 굉장히 다 갖추시더라고요. 물론
그쪽에 생활하면서 그 재주들이 더 들려진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래 그런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연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사연도 없고 재주도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전원 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원 생활이라는 건 반자연인 생활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낭만은 반자연인 생활 속에서 다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도시 물질 문명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과 이 부분들은 그걸 갖다 감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퇴직자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합니다. 제발 전원 생활의 허상에서 벗어나시고 도시 생활에서 편안한 노후를 갖다 준비하는데 올인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도시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도시 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 경제적 기반이 없이는 도시 생활에서 편안하게 물질 문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 것을 피해보자고 전원 생활하거나 아니면 자연인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혹시 퇴직자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도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노년의 생활에 안락하고 조금은 행복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하시는데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자연인처럼 전원생활, 전원주택에 살겠다는 생각, 이 허상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